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가지고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이 나온 게 있어서 오늘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유권 해석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그 특례 규정인데요, 분양권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해서 최근 유권 해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죠. 제목은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우리가 913 그러잖아요. 18년 913 이전에 취득을 하고 이 중에 종전주택을 당해 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이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을 언제까지 봐주느냐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즉 우리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 종전주택, 신축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3단계로 나누어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즉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느냐, 아니면 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19년 12.16 이전에 취득을 했느냐, 아니면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당해 종전주택의 매도기간을 당해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하고 신규주택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여러분이 이제 세대원이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과연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한다 그러면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그 기간별로 각각의 종전주택의 매도 허용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사실에 더해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을 취득을 했을 때 그 분양권에 대한 이제 종전주택이 만약 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면 이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분양권이잖아요.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분양권 두 개를 각각 9.13 이전에 취득을 했는데 이 중에 신규주택 분양권이든 종전주택 분양권이든 먼저 완공되는 주택을 우리가 종전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분양권 중에 먼저 완공된 종전주택을 만약 18년 9.14 이후에 이제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사용승인이 떨어져서 등기를 쳤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때 과연 신규주택 분양권이 완공이 돼서 주택이 된 그때 그 주택에 대해서 신규주택 분양권에 대한 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과연 종전주택이죠. 종전주택을 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이 종전주택을 언제 몇 년 이내에 매도해야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을 허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사실관계 한번 보실까요? 당사자는 이제 2017년 9월 서울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A 분양권과 B 분양권을 취득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진짜 분양권 두 개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양권 A 분양권과 B 분양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18년 12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종전주택 A주택이죠. 이제 A 분양권이 완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A 분양권에 대한 그 이제 주택이 완공이 돼서 취득, 즉 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잔금을 납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월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신규 분양권, 이제 분양권이었죠. B 분양권에 대한 신규주택, B주택이 취득이 되고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때 과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주택 취득일인 B주택 취득일로부터 과연 A주택이죠. 종전주택 A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최근의 유권 해석입니다. 자, 질의사항 한번 보실까요?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 A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 B 분양권을 각각 9.13 이전에 취득을 하고 18년 9.13 이전에 취득을 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 A주택이죠. A주택의 취득일이 18년 9월 14일과 19년 12.16 사이인 경우자 18년 12월 그러니까 9.14 이후에 19년 12.16 이전이죠. 이제 이 사이의 경우 과연 이때 일시적인 주택의 허용기간을 우리가 3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자, 이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기 전에 한번 관계법령 여러분 함께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제 보셔야 될 관계법령은요,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조항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호.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후로부터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즉 주택의 부수토지 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사항이 남목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복량,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요. 1항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 즉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된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자 154조의 제1항 즉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자 1호에 보시면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1호가 뭐냐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 양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규정이죠.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다 그러면 그때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를 규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2호 본사항이 더 중요한데요.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한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합니다. 감옥이 뭐냐면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어떻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때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모두 마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즉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1 플러스 1이잖아요. 1년 이내에 그 신규주택으로 모두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 전입을 다 마쳐야 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1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때 이러한 감옥과 남옥에 따른 그 사항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이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피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례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 A 분양권과 B 분양권, 그러니까 신규 분양, 종전 분양권과 우리가 종전이라고 그러죠. 종전 분양권과 신규 분양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모두 서울인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를 합니다. 하지만 취득 시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9.13 이전이잖아요.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어요.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하지만 종전주택인 A 분양권에 대한 그 A주택이 어떻습니까? 9.13 이후와 그리고 12.16 사이에, 그렇죠? 18년 9월 14일과 19년 12월 16일 사이에 그 분양권에 대한 A주택이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즉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양권에 대해서는요, 취득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리고 신규 분양권이죠. B분양권은 어떻습니까? 20년 2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신규주택 B주택이죠. 취득이 됐습니다. 즉 준공과 잔금을 납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종전주택과 일반적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로 아까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9.13 이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종전주택의 매도일이 어떻습니까? 3년이잖아요. 그리고 9.13 이후입니다. 18년 9월 14일과 12.16 이전, 19년 12월 16일 사이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16 이후, 19년 12월 16일 이후, 12.16이니까 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서 1년 이내에 모두 이제 전입신고를 마쳐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 규정을 충족을 해야만이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질의사항은 분양권이잖아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A 분양권과 B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A 분양권과 B 분양권 모두 이제 분양권에 대한 취득은 이제 9.13 이전에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지만 그 중에 A 분양권에 대한 그 주택이 9.13 이후죠. 18년 9월 14일과 19년 12월 16일 사이에 완공이 됐고 그리고
신규주택, 비주택이 어떻습니까? 비주택인 경우에는 12.16 이후죠. 20년 2월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지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을 이제 각각 이제 9.13 이전에 취득을 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A주택이 차례에서는 A주택이죠. A주택의 취득일이 18년 9월 14일과 19년 12월 16일 사이였잖아요. 완공 떨어진 게 그 취득일이 그 사이인 경우 과연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의 허용기간을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이 모두 소지한다 그러면 그때 18년 9월 14일과 19년 12, 16 사이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때 과연 그 대체주택에 대한 취득 허용 기간을 과연 3년으로 볼 것인지 종전처럼 아니면 2년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자, 한번 답변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지한 종전주택 분양권 A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 B 분양권을 각각 우리가 18년 9.13 이전에 취득을 했고 A 분양권에 대한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아까 완공일이었죠. 취득일이 18년 9월 14일과 19년 12, 16 사이인 경우라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소지하는 경우 이때 9.13 이후 18년 9월 14일과 12, 16 사이죠. 19년 12월 16일 사이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대체 취득에 대한 허용 기간을 2년을 적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분양권이다 보니까 우리가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사용 승인일입니다. 주택으로 이제 권리가 부동산화되는 그 시점이죠. 사용 승인일이 떨어지는 사용 승인일, 즉 취득 잔금 지급일과 사용 승인일 이제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요 12, 16 사이 18년 9월 14일과 19년 12, 16 사이인 경우에는 2년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그 훈련이 더 나온 그 세부 집행 원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세부 집행 원칙입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래 21년 이후에 그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 그렇기 때문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포함해서 신규주택을 계약을 했다. 그럴 경우 그 케이스 하나와 두 번째 케이스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주택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즉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세부 집행 기준 첫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이제 구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적용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포함해서 신규주택을 계약을 했다. 그럴 때는요. 자, 이때 어떤 적용 대상이냐면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그리고 엔드입니다. 계약일과 엔드 취득일에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위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주택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을 판정을 합니다. 즉 신규주택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만약에 그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9.13 이전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 그러면 대체주택의 허용기간을 3년 이내에 매도하시면 되고요.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 16 사이인 경우에는 2년 그리고 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체주택의 허용기간인 1년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사를 가려고 신규주택, 분양권을 포함해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때에는 기준일이 언제를 보냐? 신규주택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이 신규주택 계약일이 만약 18년 9월 13일 이전이었다 그러면 13년 그리고 그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18년 9월 14일 사이에서 19년 12월 16일 사이다 그러면 그때는 2년 그리고 19년 12월 17일 이후라 그러면 그때는 신규주택 계약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 새 주택으로 모두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우리가 일시적 1세대 A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했다 그러면 그때는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또한 취득일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해야 되고요. 이때는 신규주택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전주택의 취득일과 그리고 신규주택의 취득일에 조정대상 지역 내 위치하고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종전대상 지역 내 위치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종전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을 판정을 합니다. 즉 우리가 아까 사례에서 봤잖아요.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뭡니까? 우리가 분양권 A 분양권과 B 분양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완공되는 분양권을 우리가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취득되는 것, 후에 완공되는 그 분양권에 대해서는 신규주택이라 그러고요. 그때는 신규주택 취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양권이 부동산화되는 그 주택의 완공일, 사용승인일이죠. 사용승인이라든가 잔금 지급일에 대해서 이렇게 종전주택 취득일과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이죠. AND입니다. AND. 모두 A 분양권과 B 분양권에 대한 그 완공일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 위치하고, 그리고 신규주택, B주택이 만약에 이제 B주택의 계약일과 취득일, 완공되는 그 취득일이죠.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 위치한다. 그러면 그때는 A 분양권이죠. 종전주택의 A 분양권이 사용승인이 떨어졌던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을 판정을 합니다. 즉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A 분양권의 완공일이었던 어떻습니까? 18년 우리가 사례에서 한번 보시면 18년 12월이었잖아요. 18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종전주택의 취득 시점, 그러니까 그 분양권, A 분양권이 A 분양권에 대한 사용승인이 떨어졌던 그 시점이 만약 18년 9.13 이전이라 그러면 3년, 그리고 18년 9월 14일과 19년 12, 16 사이라 그러면 그때는 2년, 그리고 19년 12월 17일 이후라 그러면 그때는 1년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을 판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케이스 두 번째죠.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포함한 이런 신규주택 계약을 할 때 이때 주의해야 되실 점이 뭐냐? 당해 분양권이 주택화되는, 부동산화되는 사용승인이죠. 사용승인이라든가 잔금 지급일에 당해 종전주택, 분양권을 두 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완공되는 분양권입니다. 이렇게 종전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을 판정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화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판정하는 시점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전주택이 있는 부동산이죠.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주택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종전주택과 신규 법규에 이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때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이제 뭐 계약일과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을 3년, 2년, 1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권 해석이 나온 게 이 사항입니다. 종전주택이 아무 주택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양권을 두 개를 취득을 했는데, 이때 그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분양권이 각각 주택화가 되잖아요. 사용승인이 떨어진 그 시점에서 처음에 먼저 사용승인이 떨어진 종전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 3년, 2년, 1년을 판단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사례를 갖고 살펴봤는데,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모쪼록 요즘 굉장히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볼까요? 만일 우리가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이제 AND잖아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을 한다 그러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AND 취득일입니다. 계약일과 AND 취득일을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신규주택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을 판정을 한다는 것.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B주택에 대한 신규주택이잖아요. B주택의 완공이 떨어졌던 그때 어떻습니까? 2020년 2월이었나요? 20년 2월 요때로부터 어떻습니까? 요 사례인 경우에는 우리가 18년 12월에 종전주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9.13 이전 18년 9월 14일과 19년 12, 16 사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취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AND잖아요.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종전주택이라든가 신규주택 중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 내, 비조정대상 지역이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비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5조 1항에 1호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그때는 이제 둘 다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이제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면 그때는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그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국세청 유권 해석이 나온 게 있어서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